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반도체 업황 긍정적인 흐름들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 호실적 발표 이후에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양시장 현재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오늘 반도체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HBM 관련 종목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 18만 닉스 회복했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3%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죠. 오늘 코스피는 2609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7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변곡점으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까지 또 어떤 전략들을 잘 잡아보면 좋을지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함께 살펴보면서 관심 종목에서 원탑 종목 뽑아서 바로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데요. 자세한 전략과 목표가까지 모두 챙겨보실 분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팍스 통신망에서 모든 전략들 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또 히든 종목인 QR 종목은 이 방에 들어오셔야만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팍스 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시황 정보들을 포함한 대응 전략들까지 모두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한번 흐름 쫙 짚어주시면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또 다양한 코너들 통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전략 살펴주시죠. 자, 일단 시장이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지금 시장은 네. 사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살 게 없다. 살 게 없다. 네, 살 게 없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시장이 오늘도 역시나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이 좀 투심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좀 하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사실 이제 CPI 경계감으로 인해서 뭐 사실 이제 오늘 이후에 사실 이제 방향성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중화권이 다시 또 난리예요, 그죠? 네. 중화권 지수가 뭐 중국이나 홍콩 뭐 지수가 다시 한번 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중화권으로 수급이 좀 몰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좀 우리 어제 이제 휴일 동안 어제 이제 좀 시장에서 안 좋은 메시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제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중동 전쟁에 관련된 거는 조금 긍정적인 좀 이슈들이 나왔는데. 일단 한반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 뭐 남북 전쟁 관련돼서도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남북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네. 부정적인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아직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 외국인들은 사실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포지션을 매도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하방에 좀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뭐 2차전지도 조금 뭐 눌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미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전거래일에 주셨던 펩트론 오늘도 잘 가고 있어서요. 잘 가고 있죠. 네, 오늘 너무 잘 가던데요. 요즘 뭐 원탑 종목은 네. 사실 이제 잡았다 하면 갑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바로 전거래일이니까 저희가 화요일에 만나면서 펩트론 그날 거의 뭐 급등세 상한가 이어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데도 펩트론 지금 진입해도 되나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고점 돌파할 수 있다 말씀 주시자마자 오늘 지금 또 18% 넘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도요 16%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게 없는 시장에서도 주식라방에서 대표님이 그대로 잡아주시는 전략들만 잘 받아보셔도 이렇게나 바로 짧은 기간에 이 상승세까지 좀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좀 이 상승률에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은 심지어 저희가 이 안에 넣어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세를 가져가는 거 보니까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은 사실 시장에서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상방에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좀 시장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또 항공 쪽으로 특별히 좀 다 몰려 있는 것 같고요. 항공도 사실 이제 뭐 개별 이슈지만 네. 사실 이제 뭐 또 아까 이제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네.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또 벗어나는 흐름이 또 나왔다가 지금 사실 여기는 뭐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은. 근데 또 뭐 영풍그룹 고려아연처럼 또 이렇게 이슈가 된다면 또 이게 며칠은 이 시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오늘 또 항공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랜만에 조금 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항공주들도 사실은 악재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한항공인가? 대한항공에서 이제 승무원이 네. 저 총기인가? 뭐 그거를 휴대하고 있다가 네. 예,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최근에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네. 그 뉴스를 봤는데 네. 일단 지금 항공 쪽에는 사실 이제 좀 우려를 할 만한 리스크들이 음. 존재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여행객들이나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좀 엄청 대단한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일단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건 어쨌든 반도체 일단 1차적으로 첫 반도체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반도체를 준비했는데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또 주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대표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뭐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조금 공략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TSMC에서 호실적을 또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AI 업황,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오늘 바로 또 짚어주시겠습니다. 일단 그 시장이 굉장히 데이터에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너무 이제 공급 과잉이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사실 시장에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대형 3사들, 글로벌 대형 3사들 보시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TSMC는 사실상 36.5%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지금 거의 매진이잖아요. 매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은 이게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좀 종식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 SSD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낸드 가격도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가 사실 이제 국내 뭐 무역 수지도 그렇지만 반도체가 사실은 뭐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국내 증시만 유독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쨌든 뭐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AI라는 이 산업이 분명히 금전적인 기업들 간에 금전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우려를 한다라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은 금전적인 손실보다도 꺼내 먹을 게 더 많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그동안 이제 부정적이었던 부분들을 좀 종식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9월에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오, 네. 결국은 뭐 시장에서 각종 뭐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것과는 다르게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못합니까? 주가가 다 빠졌는데, 그죠? 주가가 너무 빠졌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네.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 좀 저점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럴 때 내가 좀 낮은 가격대에 요 종목들을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실제로도 또 방송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때를 좀 우리가 위기로 봐야 될지 이걸 또 기회로 봐야 될지 또 자세한 전략과 함께 하신다면 이때 이 시기를 정말 잘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전략 좀 전반적으로 오늘 잡아주실 건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완화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또 5개월 만에 또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이제 연말도 있죠. 대선도 있죠.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반도체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사실 이제 좀 적기가 아닐까요? 조정도 많이 나왔고 네. 사실상 뭐 중소형주들 보면은 거의 반타작 이상 지금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시장의 배경을 보고 주가를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굉장히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또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오늘 52주 신저가까지 또 이렇게 한번 빠졌다 보니까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럽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좀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도 좀 개선책을 내놓는 게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네. 사과문 발표에 대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뭐 팔고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 AI 시장이 신규 뭐 모바일이라든지 신규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도 후에 뭐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그런 디램에 관련된 뭐 이슈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지금은 정말 뭐 제가 이제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 좀 가져가고 싶을 만한 가격대가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에 가져간다면 사실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또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그 비중 조절만 잘해 주신다면 또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한 구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투톱이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이게 낮은 가격대로 좀 더 떨어진다고 한들 이거 그냥 잘 버티고만 가져간다면 무조건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또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오늘 또 뭐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살펴주시고 원탑 종목과 전략들까지 모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특히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쪽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만 한번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셔도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잡아드릴 또 반도체 종목에 대한 원탑 종목 그리고 이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반도체 또 어떤 것들 살펴볼까요? 자, 일단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 악재로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이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찾는 사람 대비 많이 만들었다. 그럼 과거처럼 재고량이 많아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다 완판이 다 됐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디램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이엔드 메모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뭐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3종목 정도 준비를 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KC텍이라는 종목이에요. KC텍. 네, 종목인데. KC텍도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었던 종목이긴 그렇죠. 하죠. 자, 일단 그 오늘 주가가 뭐 장중에 좀 9%대 이렇게 좀 상승 중에 있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뭐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를 좀 강하게 많이 취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사실 이제 하락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들과 그리고 시장의 뭐 글로벌 3사들 실적을 통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도 좀 변곡점이 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도 변곡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현재 추세를 좀 변곡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한 41,000원대 이런 이제 단기 저항대 돌파가 나오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보다는 돌파가 나왔을 때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래 들어서 뭐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눌려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세계 최초로 CXL 1.1 검사 장비를 상용화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음에도 사실 조정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네오셈도 그렇고 우리가 CXL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네. 지금 삼성에서 CXL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 최초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 실적
먼저 나가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독점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충분히 반영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삼성전자가 또 그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에 좀 밀리다 보니까 이 CXL 좀 밀고 있었을 때 네오셉이 꼭 한번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가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또 삼성전자랑 CXL 관련 또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조정 나왔을 때 이럴 때 미리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 또 어떤 종목 챙겨 오셨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예스티란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예스티란 종목은 지금 뭐 실적 관련해서 뭐 반도체가 뭐안 좋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뭐 대단하리만큼 많이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전년 대비했을 때는 900% 이상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와, 보시면 될 것 엄청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HBM 장비 누적 수주가 380억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제 더 먹을 게 많다라는 건데 네.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예스트라 종목을 준비하면서 좀 차트 쪽으로 많이 좀 이제 힘을 쏟았어요. 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박스권 돌파가 좀 나와줄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하락 그리고 뭐 횡보 장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결국은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 투심이 정말 악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냥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래 이제 지수가 한번 쭉 빠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고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 구간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추세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뭐 22,000원대 많게는 23,000원대까지 돌파가 나오면 정말 크게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산업 그리고 글로벌 추세에 대한 배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국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 지금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고 앞으로 상향할 것만 남았다. 지금은 네. 정말 이제 이걸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좀 빗대 보면은 네.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이 음. 사실 5만 원대 형성돼 있던 시간보다 네. 5만 원 이상에 형성돼 있던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완전 저점? 저평가죠. 네, 물론 이제 저평가된 저점은 구간. 아니겠지만 네. 저평가 구간이라고 봐요. 그쵸.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나중에 뭐 투심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관련주들도 지금 이렇게 눌려 있지만 삼성전자 관련주들도 분명히 고개를 들고 주가가 급등할 날이 분명히 멀지 않았다고 봐요. 네, 그렇기 반도체 훈풍이 좀 빠른 시간 내에 불어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 오늘 총 3가지 들고 와 주셨거든요. 배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또 KC텍 그리고 네오셈 그리고 예스티 이렇게 3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KC텍은 아까 살짝 말씀 주신 걸로는 또 41,000원대 돌파 나오면 또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오셈은 또 대표적인 CXL 검사 장비 또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0% 넘게 또 증가를 했었죠. 이 3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오늘 좀 공략을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뭐 2가지 종목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오늘의 반도체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는 예스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티를 오늘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차트와 자세한 전략까지 조금 살펴주실 예정인데요. 추가적으로 모든 목표가 이상 또 다른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옆쪽에 QR 찍고 들어오시고요.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8,600원 아래는 무조건 진입해도 된다고 봐요. 무조건. 예, 지금 결국은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도 되겠네요. 지금 18,100원대니까. 18,600원 아래에서는 좀 진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지지 라인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상방에는 또 반대로 저항 라인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어요. 저항 라인이.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추세들을 보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배경을 봤을 때는 이 지금 저항 구간이 결국은 돌파 못할 구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서 나쁠 거 없다. 그리고 사실 주봉으로 봐도 기존에 이제 고점 대비 조정 폭이 커요. 크고
지금은 완벽한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조금 바닥에서 좀 지지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18,600원 부근이 사실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항대 돌파한다라는 가정하에 600원 아래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900원 16,900원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사실은 보면은 16,900원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데 사실 이 구간을 조금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이 구간 이탈했을 때는 약 15,000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크게 전략보다도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손절을 한다거나 이러한 전략보다도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것 외에도 사실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분명히 이제 2차 저항대 위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팍스통신망 함께 하셔가지고 자세한 전략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정보까지도 모두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탑 종목 세 종목 중에 정말 고민 많이 하시다가 예스티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면 진입가 나가 있죠. 지금 현재 진입 가능합니다. 18,000원대 초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진입 가능하시고요. 진입가 외에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1차 저항 구간, 2차 구간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놓고 있는데 내가 좀 내 계좌의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순간 이 시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실시간으로 전략 잡아드리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들과 시황 정보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승률까지도 내가 좀 계좌에 든든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 QR 종목까지 꼭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 원탑 종목까지 받아야 되는 이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라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식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과 테마를 잡아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주식 라방은 매일같이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서 라이브 배틀 준비해서 그중에서 원탑 종목인 예스티 꼽아봤는데요. 이 원탑 종목은 전략 진입 방법까지 또 다 알려드리니까요. 이 전략만 받아보셔도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에서 정리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힌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들까지 모두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이렇게나 많은 상승률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꾸준히 또 우리 전문가님들의 전략들 이렇게 큰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률표엔 없지만 오늘도 펩트론 16% 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가장 높은 상승률 보시면 인벤티지랩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저희가 15,500원 선 잡아드렸었는데 9월 9일에 진입해서 13일에 바로 63% 넘는 상승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 크게 움직였죠. 넥스트칩 61.33%, 그리고 라이콤도 37% 넘는 상승률 가져가시면서 로이 대표님이 잡아주셨던 종목들 이렇게나 큰 상승률 가져가셨습니다. 이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원탑 종목만 잘 공략하셔도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 좀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내가
내가 화장품에 관심 있다? VT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네, 26% 넘는 상승률이고요. 또 미 대선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상승했을 때 STO와 관련해서 움직였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25% 넘는 상승률을 무려 2거래일 만에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나 짧은 시간에 내 계좌에 이렇게 빨간불, 장대 양봉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지금 옆쪽에 보이시죠? 카메라 간단하게 켜셔서 이 QR코드 한 번만 스캔해 주시면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정보들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들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저희가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이 힘든 시간에 어떻게 좀 내 계좌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 포트폴리오 좀 제대로 다시 정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팍스통신망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QR 종목 공개할 예정인데요. QR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이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야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QR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지금 베스트한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올해와 내년까지도 빛낼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설비입니다. 전력 설비. 지금 우리가 앞서서 AI 관련돼서 반도체를 이야기했어요. 반도체를 이야기했는데 반도체 지금 AI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폭증을 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 좋을 거다. 그럼 AI로 인해서 반도체만 수혜를 보느냐? 아니죠. 자, AI 관련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설비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기존에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부각이 되면서 정말 많이 급등을 했다가 뭐 일부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고가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에 조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그 전력 설비 테마 상승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과 그 이외에도 뭐 때문에 상승했는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이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갈 거고. 자, 두 번째로는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야 된다. 사실상 24시간을 뭐 계속 중단 없이 가동을 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라는 건 사실 필수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사실 더 많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전이 적합하다. 사실 이제 지금 글로벌 기업들 보시면은 선두주자들이 원전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자, 일각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원전이 사실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미국의 모 기업들은 공장 자체에서 찍어내는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겠다, 뭐 만들어내겠다, 뭐 이러한 이슈들도 있고 앞으로는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 전력 설비라는 산업이 결국은 AI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원전까지도 뭐 앞으로 이제 해저 케이블도 있고 많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 플랫폼을 이용한 정보 검색은 일반 우리가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10배에서 많게는 60배까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 이제 AI 시장은 더욱 확대될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건 우리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전력 설비라는 이 산업에 뭐 기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셨다가 지금은 조정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이 지금 현재 관련주들 가지고 있는데 뭐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이게 사실 이제 가장 뭐 골자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대형 수주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악재보다는 굉장히 호재들이 많은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력 설비주 투자 모멘텀을 보시면은 반도체 공급에 따른 전력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 대만에 정전이 있었을 때 이 TSMC 정전이 있었죠. 2,500만 달러, 약 하나로 330억 규모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손실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 크게 손실이 발생되면 오히려 지금 전력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력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충을 해서 미리미리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잠깐 이렇게 정전이 됐을 때 발생되는 손실을 따졌을 때는 그렇죠.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힌다 이거예요. 오.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 전선주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바로 K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 알고 지금 당장 주가가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일 이슈가 나와서 내일 급등하고 폭등하고 주가가 상한가고 이거보다도 우리가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정말 먹거리가 풍부한 앞으로 정말 AI 시대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부한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온 거 이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식 기다리면서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자, 글로벌 전력 소비 1%가 1% 수준이 결국은 어디에 쓰이냐? 데이터 센터입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글로벌 전력이 1%가량 쓰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력망 유지 보수하겠죠. 뭐 지금까지도 사실 이슈가 많았지만 앞으로도 유지 보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망 등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기도 도래됐다. 결국 이거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뉴스에서 접했던 것들이 사실 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대규모의 모멘텀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어떠냐면 지금 주가가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뭐 불과 몇 달 전에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비싼 가격에 잡았겠지만 지금 사실 뭐 주가 뭐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혹은 신규 진입하기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전력 설비 관련 업종들을 보시면은 원전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구글이 원전 활용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고려한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채택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원전 우리가 가격으로 쳤을 때도 원전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현재 수요 유지 시 원전이 약 53기가 필요하다. 53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관련주도 어떻겠어요? 우리 그동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원전주도 움직일 때 관련주도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현재 원전주들은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유럽에서 수주도 엄청나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엄청난 모멘텀들이 많은 원전주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전선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AI 대표 수혜주로
분류된다. 역대급 슈퍼사이클이다. 실질적으로 뭐 대한전선도 이번에 대규모 수주를 받았고 8천억대 대규모 수주를 받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유리한 섹터다. 뭐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섹터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 이것도 사실 엄청난 모멘텀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배전이 있는데 현재 시장이 2030년을 기준으로 배전 시장이 1,000조 정도 규모가 급성장할 거다. 일반적인 우리가 과거에 쓰던 배전이 아니에요. 배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스마트 배전. 스마트 배전도 시장이 굉장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사실 오늘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제가 이제 이 중에 한 섹터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앞으로 정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스크도 제한적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수익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앵커님은 네. 만약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모멘텀이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전선이 제일 좀 익숙한 것 같고요. 원전은 사실 그동안 조금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서 좀 전선이 좀 최근에 많이 조정이 나왔었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전선이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자, 제가 요거 좀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적인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다. 오. 왜냐면은 원전은 사실 데이터 센터 외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크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원전은 현재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유럽권에서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 수혜주라고 봐요. 중장기 수혜주. 뭐 굉장히 장기보다도 뭐 대략적으로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장기 수혜주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투자하기 가장 매력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 이제 수출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했고 그러면서 배전 관련주들도 주가가 사실은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의 주정이 나왔고. 근데 배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왜? 어차피 재차 또 교체 시기가 다가올 거고 뭐 기존에 이제 수명이라는 게 배전의 수명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그냥 웹사이트 검색하는 용도의 그런 것들보다도 앞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스마트 배전이나 배전 교체 시기에 따른 재차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오늘도 QR 종목을 준비하면서 네.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 종목에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전선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관련 지금 현재 보신 관련주들 중에 종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차트 보시고 뭔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뭐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 QR 종목 자세한 전략 알아보기 전에 우리 종목에 대한 전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앵커님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에 대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전력 설비에서 오늘의 QR 종목이 나올 예정인데요. 전력 설비 관련 기대감 저희가 주식 라방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었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다뤄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의 막대한 전력이 수요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가장 또 필요한 게 전력 설비입니다. 실제로 TSMC에서 한번 정전이 났을 때 그에 대한 손실이 정말 컸다고 하잖아요.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좀 이 전력 설비를 강화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좀 수요 대신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의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한국에서 또 우리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승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테마들이 또 있습니다. 원전, 전선, 배전 이렇게 세 가지를
시세를 살펴주셨는데 사실 원전은 단기 공급 측면에서 좋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단기적인 좀 급등 가능성을 가져간다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또 해외 수출 모멘텀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좀 단기적인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또 전선 살펴주시면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사실 앞으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관련 이슈들 나올 때마다 이 전선 관련주들도 또 움직일 예정이니까 지금 좀 제대로 공략을 해두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테마가 아닐까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배전도 교체 시기가 또 다가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해 주셨거든요. 오늘 QR 종목 살펴주실 이 종목은 아까 말씀 주신 것만 들어봐도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 중에서 정말 그중에서도 한 가지를 딱 꼽아오신 만큼 딱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셨을 때 오늘 챙겨가기 가장 좋은 종목으로 오늘 QR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QR 종목에서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모두 공개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이 팍스통신망에서 들어오셔서 모두 입장을 하셔야 이 전략들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고요.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모든 전략들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QR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QR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자, 일단 힌트를 좀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굉장히 진입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만큼 뭐 자신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전력망 확충 이런 움직임에 수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결국은 지금 실적은 굉장히 추가적으로 실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련주들 주가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뭐 사실 이제 기존에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아, 그 급등에 대한 좀 조정이 좀 나온 건가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약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제 조정 단계에 있었고 제가 지금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요게 이제 지금 차트상에서 변곡점이 나온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게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미국의 중국산 배제 이런 정책에 따른 우리 국내 K전선주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리고 실적에 기반해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도 가장 큰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력 그리고 통신업으로 인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좀 그래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많이 빠진 게 아니라 거의 한 절반 정도, 네. 그죠? 절반 정도 절반 빠졌는데 이상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단순하게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진입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 시장에서 종목을 볼 때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시장 경기가 어떤지, 뭐 이 산업에 대한 경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업을 보시면 된다. 경제를 먼저 보고요. 지금 금리 인하도 할 거잖아요. 경제를 먼저 거시적인 거 먼저 보고 그리고 현재 산업이 어떤지 정도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처럼 혹은 뭐 다른 업종처럼 지금 산업이 건강한가 혹은 지금 진입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가 기대감만 놔두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 기업을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제가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구나 다 눈치채실 거니까 정말 뭐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차트상에서도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안 보셔도 된다. 저는 다시 한번 고점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료와 배경을 가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저항대와
그리고 현재 지지구간 보시면 약 22,500원대에 지지가 한번 나왔어요. 지지가 나왔고 사실상 여기서 하락 파동이 나왔으면 이 종목은 제가 안 봤을 거예요. 하락 파동 나와서 다시 한번 재차 바닥이 왔다. 그러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위치를 보면은 정확히 지지라인 부근에서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요게 지금 이 전체적인 것들 보고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분명히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봐요. 변곡점이.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큰데 요 종목은 충분히 뭐 물론 이제 단기적은 아니겠지만 한 1차 목표가를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저항대 부분까지 보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식이라는 건 상방과 하방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자세한 전략이 꼭 필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한 전략을 제가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오늘 팍스통신망 오시면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QR 종목 간단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 세계적인 이 전력망 확충에 따라서 앞으로 좀 수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배제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이 K전선주들 또 K전력설비주들 또 수혜를 볼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저점 다지고 또 올라올 수 있는 이 변곡점을 만드는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나왔을 때 가져가 본다면 이 종목 상승세 나올 때 정말 시세를 확 줬을 때 그때 좀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오늘 이 원탑 종목 챙겨와 주셨습니다. 사실 이 최대 실적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를 저항대까지 부근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 있긴 하지만 이 상방까지 열려 있다고 봤을 때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딱 진입하시기에 너무도 좋은 리스크가 적은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좀 기대감 갖고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또 이 종목명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전력설비 관련해서 내 포트폴리오 한번 제대로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믿고 들어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잡아드렸던 이 원탑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QR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서도 상승률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상승률표만 보셔도 이렇게나 많은 상승률 최근까지도 받아보시고 있는데요. 넥스트칩 저희 자율주행 올라갈 때 61.33%까지 상승률 저희가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가온전선 통해서 단기간에 저희 17% 넘는 상승률 가져갔습니다. 34,000원대 진입했는데 41,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굉장히 시원한 상승률이죠. 단 7거래일 만에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져가셨으니까요. 거래일로는 약 5거래일 만에 챙겨가신 거겠죠. 그리고 또 라이콤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이 대표님께서 또 직접 잡아주셨었죠. 3,600원에 저희가 진입을 했는데 10월 2일에 저희 27%대 급등 나오면서 총 37% 넘는 상승률까지 모두 챙겨드렸고요. 최근에는 또 원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져가시면서 또 급등할 때 저희가 수익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률 내 계좌에도 좀 10월에는 찍혀봤으면 좋겠다. 9월장 너무 어려웠는데도 저희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잡아주신 원탑 종목 전략들 이렇게나 챙겨가셨으니까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원탑 종목이었던 반도체 종목 그리고 저희 QR 종목으로 꼽아드렸던 관련 전력설비 종목까지 모두 저희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에서 모두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요. 조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에만 들어오시면 대표님께서 든든한 전략들 챙겨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또 부탁드릴게요. 뭐 종목 관련돼서 말씀드릴까요? 네, 뭐든지 한 말씀 딱 부탁드리고 시청자분들이 또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잡아드릴 부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원탑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이제 하락세 기형에서 지지라인, 아까 우리가 선을 그어둔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변곡점이 나왔을 때는 재차 우리가 뭐 가장 고점까지는 어렵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방송 끝나니까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